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오전이죠. 그 배우 이성균 씨, 그뭐참 그리고 마약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살하신 것 같아요. 참 인생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주는 을묘, 무인, 정미, 이게 유튜브 상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공부라는 개념보다도 이런 거로구나 라는 거를 한번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 내지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분 사주가 얼마 편인에 화토 상간 쓰고 예체능으로서 좋은데 올해가 정하니까 개수가 왔으니까 평관이 온 상태고 지지 해묘미에 삼합이 걸려가지고 이게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그 삼합이 들어오는 운에 성공한다 좋다 뭐 오행적으로 푸는 분들은 또 뭐 음양적으로 푸는 그 다음에 뭐 격국으로 푸는 분은 하여튼 여러 형태가 있는데 삼합운에 들어오면 뭐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데 연월 기준에서 삼합이라는 글자가 동했을 때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매번 하는 얘기 중에 최진실 씨 사주 얘기도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 사주 역시 해묘미에 삼합이 걸리면서 문제가 된 것 같고 또는 평관운에 올해 이제 평관이 왔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구성으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대운이 또 뭐로 걸렸냐면 개유대운이 걸렸어요. 평관대운에 유대운이면 이게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유금이 들어와 본 이사주는 인숙기가 유금이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냥 격국론에서는 인숙격에 재성이 들어오는 대운에 또 다른 개념으로는 이제 이게 묘유충이 되고 인유원진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런 의문을 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구성으로 보면 이분이 구성수가 7인데 이달이 7입니다. 7이고 중궁에 갇힙니다. 그러면 구성수로도 이달이 썩 좋지가 않다. 답답하다. 괴롭다. 뭐 질병이다. 우울하다.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매번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연반에서 사가 걸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합니다. 구성도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제가 아까 그 시간상으로 구성수를 때려보니까 중국에 9,5가 와 있어요. 9,5면 뭐냐면 9가 이별입니다. 5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9,5 그러면 이별이 왔구나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삼합에 좀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삼합도 비켜놨고 그냥 조금 그렇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고인의 명복을 빌어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이 그 별거 아닌데 잘 참고 극복하면 좋았을 것을 조금 문제가 됐고, 중궁의 7과 중궁의 4, 연반에서 4가 왔고 월반에서 7이 왔습니다. 그러면 4, 7이 걸린 거고 7이 강궁에서 1대1 대충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문방이 걸려 있는 상태고, 1이라는 개념은 원래 애정사입니다. 애정사, 비밀사 이런 걸로 걸려 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성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반의 4고, 연반의 4면 구성 숫자가 7은 강궁에 떨어집니다. 그럼 월반에선 7이 왔습니다. 그럼 4, 7인데 중궁에 걸려있는 상태 속에서 같이 짝을 맞춰서 보면 1대1 대충으로 기문방에 걸려서 본명성 7일은 이달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주상으로는 올해 편관이 왔고 삼화분에 걸려서 좀 위험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편이나 인성이 이렇게 태과한 사람들 입장 속에서 조금, 그리고 근이 좀 약해서 좀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맞냐 안 맞냐, 이게 자꾸 이게 논하기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이거 그해 운세라고 하나, 그달 운세를 제가 한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참고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걸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가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간지상으로 바라보는, 이것도 제가 사실 몇 편을 찍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논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진년 자체는 갑진년이 뭐라 그러죠? 이제 백호라고 하나, 무슨 하여튼 그 강한 기운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강하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전쟁이나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인간은 그 전쟁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힘들게 살 것이다. 이렇게 글자상으로도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이게 뭐 청룡이라고 하나, 무슨 청룡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갑진년은 혼란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지하게 좀 피곤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래 사주 원국 자체를 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일간만 대비해서 이걸 제가 몇 편을 찍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목일주입니다. 간목일주다. 그럼 간목일주는 또 갑진이 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친구가 왔는데 진토 돈을 끌고 왔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비견 편제가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편제라고 하는 게, 재성이라는 건 무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대, 장터,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글자가 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군신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바라봅니다. 뒤를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목이 갑진이 왔을 때는 반성의 시계, 나를 되돌아보는 시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대, 가수한테는 무대, 우리한테는 뭐 장터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무대, 어떤 장소가 마련될 것이다. 그 새로운 거를 꿈꿀 수 있다. 새 무언가를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갑진이라는 그 수에는 진토 속에는 뭐냐면 수기가 이미 고지로 임묘를 했기 때문에, 그럼 식상이 열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식상이 열린다라고 하면 그냥 새로운 일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개념은 뭐냐면 제가 화가동하는 거, 을사년에 화가동하는 식사오는 언제냐 그러면 저는 이걸 6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간목일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6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거를 꿈꾸거나 아니면 막혔던 일이 풀리거나 아니면 몸이 아팠던 게 좀 나아지거나 아니면 서서히 답답했던 문제니 풀릴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거가 있죠. 간목일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가 일간 대비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12신살 뭐 이런 거 있어요. 12신살 중에 월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살. 그럼 인호술 입장에서 인호술이라는 건 개띠, 말띠, 개띠, 말띠, 호랑이띠 이 사람들 입장 속에서 월살 기운이 들면 월살이 대세운에서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뭐가 생기냐 수입이 생깁니다. 숨겼던 돈이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인호술 개띠가 그냥 큰 돈이 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인호술 개띠는 내년에 월살이 들고 일간 대비 만약에 이건 간목일주입니다. 간목일주인 경우에 재물운이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통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목일주 입장 속에서는 조금 나아진다. 근데 천간에 갑이 들어왔을 때는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손재는 생긴다. 돈이 나간다. 남녀 관계에서는 약간의 이별사, 애정사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을목이다라고 하면 을목은 갑을목은 똑같은 개념인데 을목 또한 뭐가 생기냐면 무대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재성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고 또는 갑진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친구, 그러니까 잘난 친구를 만나서 같이 새로운 무대를 준비한다. 사화를 바라보면서 6월달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사업성을 구상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편인이라고 해서 조금은 도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병화가 록을 바라보면 뭐를 한다? 내가 사장을 한다, 주인을 한다 이런 패턴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병화, 정화 일주들도 자기의 근이라고 하나요? 사화를 보면서 사장을 하고 싶다라든가 주인을 하고 싶다는 거 이런 마음이 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직장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주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정이 똑같습니다. 정화일주라고 그러면 정화일주 같은 경우는 화토 상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토 상간도 약간은 일단은 병화일주나 정화일주 자체는 좋긴 한데 상관이 드는 정화일주 입장 속에서는 약간은 구설이 생기거나 직장 변동, 현실의 스트레스 또는 독립성, 사업성을 꿈꿉니다. 이걸 같이 묶어보면 병정일주는 사실은 지지록이 오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현실의 어떤 반항적 기질이 생기고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편인성이 들어오기는 있기 때문에 문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병제 무토입니다. 무토는 우리가 이제 편관이 오는 거죠. 편관이 오면 그냥 지금 아까 이성균 사주처럼 그렇게 편관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개수를 보면 편관이 옵니다. 이런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사고, 구설, 시기, 대신 또는 뒤통수, 급한 일, 금전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은 무토 일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성이 좀 태가한 형태의 사주들, 근이 약한 사주들은 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토는 어떤 분들은 그 합을 하기 때문에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관이 왔습니다. 간목이 왔기 때문에 관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시작, 어떤 약간의 승진, 화가 들어오는 뭐라 그러나요? 인성이 동반한 사주라 그러면 사주에 화가 좀 화기운이 좀 있는 사주는 승진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금입니다. 경금을 볼 때는 일단 간목이 왔으니까 간무경 충미의 그 뭐라 그러나요? 신살적으로 귀인 이런 살이라고 얘기하나? 어떤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금 입장 속에서 간목을 그걸 이제 극으로도 볼 수 있는데 각경충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좋게 볼 수도 있고 편재 무대가 떴기 때문에 무대 또는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라는 어떤 이유가 동하기 때문에 바쁘게 보인다. 문서 계약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갑진이라는 건 편인의 문서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은 금생수 식상이 인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은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금입니다. 그럼 정제를 봤습니다. 정제 또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니까 금전적 문제, 꼬였던 문제의 융통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쉽게 풀릴 수 있다. 작은 돈에 만족해라. 어차피 정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큰 돈에 욕심을 내지 말고 현실에 충실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인성이 들어오니까 자격이나 타이틀로 인한 어떤 계약으로 인한 어떤 수입, 인세, 어떤 대가성 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새로운 공부, 새로운 공부를 도전한다. 그렇다고 하면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입니다. 임수 식신평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신평관이 들어온 상태예요. 수의 평관이니까 평관이 될 땐 약간 이제 관제구설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식신이 오니까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 시작한다, 준비한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 평관운이 왔기 때문에 관제구설이나 배신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입니다. 개수는 상관이었습니다. 그럼 상관 구설이 온 거고 이별이나 사고, 이별수가 올 수 있고 마음이 급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남편과 아니면 상사 아니면 주변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용이하게 지내라, 잘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간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마음을 굳건히 다져서 세상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라면이나 국수 먹어도 마음만 편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인생 별거 아닌데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이거를 요새는 좀 안 눌러주시 물론 이제 제가 요새 동영상을 이제 뜸하긴 한데 많이 좀 눌러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인구성하게 사주야이었습니다. 오늘은 일간별 이야기하고 어떤 유명인 연예인인가 배우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습니다. 구성수의 의미가
오늘 이렇게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그러니까 아까 9의 5였는데 9가 이별이고 5가 귀신입니다. 오늘이 중궁에 5가 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날이죠. 괜히 우울증이 확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한데, 지금 오전이 다 갔으니까 오후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인구성하게 사주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